마켓플러스입니다. 지난 26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성장주다, 아니다, 가치주의 흐름은 괜찮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죠. 증권가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단 각각 선별적인 대응에 나서라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가치주 종목은 3월 주총 시즌, 4월 총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확정안 등의 이벤트가 있어서 아직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적어도 상반기 내에서는 주도 테마로서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주에 대한 비중 축소는 자제하라는 설명입니다. 연초 이후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상대 강도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상대 강도와 동행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장 모멘텀은 보유했지만 밸류 프로그램 발표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탈했던 코스닥 성장주 내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코스닥 시장에서 클래시스, 루닛과 같은 건강관리 종목과 ISC, 하나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업종을 눈여겨봐야 할 성장주로 꼽았습니다. 현대차, 기아형제의 상승 랠리에는 끝이 없는 걸까요? 이날 기아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5.78% 상승한 12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맏형인 현대차 역시 장 초반 하락하더니 결국 1.01%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전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힘입어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현대차보다 기아의 상승폭이 더 컸던 건 아직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기아의 배당 기준일은 실제로 다음 달 20일입니다. 현재 일본 완성차 주요 3사의 평균 PBR은 0.87배로 밸류 프로그램 시행 전 대비 43.9%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국내 밸류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고려해도 현대차와 기아 모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증권사들은 기아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각각 15% 그리고 13% 올려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기아보다 현대차의 투자 매력도가 더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들은 현재 PBR을 고려했을 때 기아보다 현대차의 PBR이 더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며 ETF 편입 가능성까지 감안했을 때 저평가에서 기대감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뉴욕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석 달만 해도 체중을 13%나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제약업계가 한 차례 뒤집혔는데요. 실제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화 약 13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삼성운용이 내놓은 ETF는 실제로 상장 2주 만에 18%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관련 ETF는 총 3개, 보시는 것과 같이 삼성, KB,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내놓은 상품들인데요. 이 세 ETF 모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탑2 기업들, 바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각 상품마다 삼성운용의 경우에는 임상 단계에 돌입한 비만 치료제 기업만을 담고 있다면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임상 단계에 돌입하진 않았지만 R&D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보시면 룰루레몬처럼 이 비만 치료 관련 운동 기업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의 비만 치료제 ETF는 월 배당 상품으로 실제 연 배당 수익률이 1.86%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ETF와도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 국내 개별 주식으로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종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 ETF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각 상품마다의 차이점을 확인하시면서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제대로 된 적당한 상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